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제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갔다가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저녁 8시가 서점의 마감 시간이었는데 제가 7시 50분에 들어갔어요. 거의 한 5분 만에 고르고 계산을 한 책이죠. 사실 크게 기대가 없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새벽 시간을 내가 뭔가 활용하고 싶은데 하버드생, 어떻게 보면 명문 대학교잖아요. 하버드생이 성공하는 엄청난 그 세계 인류의 학생들은 새벽 4시 반에 무엇을 할까? 이게 궁금해서 이 책을 구매를 했거든요. 서론이 길었는데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어떻게 보면 정말 뻔하지만 정말 기초적인 게 내 스스로를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주더라고요. 읽으면서 정말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나약한 사람의 눈에는 잘 가꾸어진 농장과 집만 보이지만 강인한 사람의 눈에는 허허벌판 속에서도 미래의 집과 농장이 보인다. 정말 기막힌 표현 아니겠어요? 나약한 사람은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만 보지만 진짜 강인한 사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허허벌판 속에서도 이미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어진 집과 농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성공 비결로 자신감을 꼽는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의 자신감은 하나의 성공을 부르고 열의 자신감은 열의 성공을 부른다는 사실이다. 진짜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 걸어온 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어찌 보면 평생을 끌려다니면서 살았는데 저도 되게 도전적이고 제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시절에 저보다 먼저 경험하고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너무 권위를 좀 부여했고, 너무 그들의 말에 복종하고 스스로 내 자신을 없애려고 나도 모르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력, 표현력,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한 거를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되게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치만 많이 보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고, 제 나름대로는 되게 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과거의 유튜브 영상 제가 올렸던 것들을 쭉 봐보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상당히 정체되어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진짜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후회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인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 인생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그리는 대로, 내 인생을 내가 표현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삶의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성공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권위를 부여시켜버리면 내가 내 스스로서 내 짐승적인, 동물적인 본연의 내 어떤 자아가 평생을 발현되지 못하고 발휘되지 못하고 종속된 채로 가는 거예요. 항상 남의 말이 맞다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과 가만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아, 내 생각엔 이게 맞아.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과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높을까요? 후자가 발전 가능성이 약 한 1000배 정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길만 가고 정해진 정답만 찾고 그렇게 해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성공하고 엄청난 결과를 냈다 하더라도 그 속에 과연 자기 자신이 존재할까? 자기 자신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육체만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삶에 의해서 그냥 살아간다고 보고 그 안에 빈 껍데기, 그 안에 영혼이 정말 조그만하다면 그 안에 내 자아가 정말 조그맣다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있어서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세뇌된 부분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존댓말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에 대한 내 생각도 세뇌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부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이런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탁월한 사유의 시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느끼고 다짐했던 게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맹렬하게 저항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옳다, 그것이 정말 맞다라고 받아들이기만 하지는 절대 말하겠다라는 제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솔직히 불편한 상황들이 싫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늘 제 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들은 좀 잠시 한켠에 빼두고 좋게 해결하려고만 노력했어요. 사실 내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잖아요. 내 자아가 말하고 싶은 표현을 단 한 번이라도 세게 하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 자기가 진짜로 표현하고 싶은 표현과 자기가 진짜로 펼쳐지고 싶은 펼쳐짐과 자기가 진짜 해보고 싶은 행동을 평생 하지 못하고 평생을 누군가가 정해놓은 정답과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순응하는 순응자 그리고 종속자, 수행자로만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삶을 충만하게 산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나대로 살았다고 진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설령 관계가 깨지거나 설령 그 상황이 불편해지더라도 내가 정말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표현이 있다면 그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표현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불편하면 불편하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 지인 중에서 항상 한국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고 좀 비방하는, 한국은 안 된다, 한국은 쉽지 않다, 탈한국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밖에 나간다고 해서 과연 너가 얼마나 잘 살 건데?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결과를 이미 내버리는 거, 이런 거를 저는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어떻게 알아? 응?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상황 속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냥 부정적인 생각, 비판만 하고 비방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제 자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긍정적인 행동이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발전할 수 있을까가 주제잖아요. 바로 저는 거기에 대한 힌트를 이 책에서 얻은 거예요. 이 책. 결국 내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내 자신을 믿고, 그리고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에 대해서도 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일단 해보겠다. 나는 일단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뻗어나가야지 짓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책을 읽고 있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그 책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읽지 말라, 그런 책을 읽지 말아라 라고 한 지인이 있었는데 정말 무리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 책을 읽어봤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읽어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런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내가 하려고 하거나 뭔가 내가 시도했을 때 그거를 자꾸만 평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인생에 도움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내 자아가 펼쳐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방해. 그리고 방해를 스스로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물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게 베스트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저는 스스로 발전하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생각이 이 순간 들었어요. 이 책에서 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버드에서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자기 표현의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자기만의 무대를 갖고 자기 능력을 인식할 기회를 충분히 누린다. 자기 표현의 기회. 자, 과연 우리 한국인들이
자기 표현의 기회를 얼마나 가질까요?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대고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자기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나요? 저도 항상 과거에는 저는 뭐 20대, 30대 공인중개사고 부동산 유튜버고 뭐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저는 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나는 예술가다. 삶의 예술가고 작가이며 또 강사이고 동시에 부동산을 소개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어요. 왜냐? 그렇게 될 거니까. 현재의 나로서 미래를 판단하면 안 돼요. 현재의 나는 이렇다 치더라도 미래는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닥치거든요, 현실에. 현실에 부딪히고 남의 말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주눅들기 쉽고 자신감을 잃기 싫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유튜버 중에 준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얼만큼 가졌는가.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대다수의 한국인 그리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가장 필요한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얼마나 가졌는가.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자기 확신, 자기 자신감,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정, 신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기 스스로한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진실된 사람이 된 것.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야지만 정말 그 빛이 나는 그런 덕목들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가 없죠. 이야기가 곁으로 샜는데 무슨 얘기하다 일로 왔지? 그쵸. 자기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표현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다. 저도 자꾸만 블로그에 글을 쓰고 유튜브에 대고 자꾸만 이렇게 혼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직업 자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실한 속마음을 이야기할 상대가 많이 부족해요. 정말 소수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이렇게 나를 피드백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도태되고 고립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정말 그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내가 정말 마냥 좋게 가려고 하고 내 표현을 안 하고 자꾸 불편한 상황을 넘어가려고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 이런 신경 쓴 마음을 상대방이 과연 알아줄까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고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가는 사람이구나. 불편할 때는 싸우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공격적이지만 그렇게라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서양에서 좀 배울 것들이 사실 많다고 생각해요. 한계점이 분명하잖아요. 한계점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진짜로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저희는 발달돼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게 싫고 불편한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도래해야 된다고 봐요. 예의만 중시하고 예절만 중시하다거는 옛날 그 과거의 문화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표현을 하지 못하는 문화,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다양한 예술이 꽃피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너무나 발전한 그 시대 속에서 표현도 함께 발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최진석 교수님께서 쓰신 탁월한 사유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한국과 그리고 개개인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자기 표현이다. 그리고 그 표현을 주고받는 그런 연습, 문화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장을 저는 만들고 싶어요. 자, 주제로 돌아가서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 일화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이 백인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다가 어떤 아저씨가 이 노인의 손에 풍선이 막 가득 들려있는 거를 보고 할아버지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해서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백인들이 뛰어놀다가 이렇게 풍선을 위로 날려보내면서 까르르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정말 조그만한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흑인 아이도 백인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싶었지만 소심한 탓에 기다리고 있다가 뒤늦게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저도 풍선 하나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이지, 너 무슨 색깔 좋아하니? 그 소년이 입술을 감춰 물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검은색 풍선을 갖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하면서 이렇게 노인분이 풍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흑인 아이가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면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정말 감동적이어서 저 진짜 눈물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자랑 저를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게요. 얘야, 저기 지금 저 풍선을 보렴. 저 풍선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예쁘게 생겨서가 아니라 풍선 속에 공기보다 더 가벼운 수소가스가 그 풍선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이 흑인 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란다. 성공과 실패는 피부색이나 출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바로 저렇게 오르고자 하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란다. 수소가스 같은 자신감 말이야. 그 말에 흑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 일화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 이렇게 하버드생 학생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 이야기 속의 흑인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자 그 학생들이 모두 갸우뚱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를 들은 학생들이. 그 아이는 자라서 심리학자가 되었고 지금 이 강단에 서서 하버드생이신 여러분들에게 흑인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바로 이 일화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흑인 아이가 인생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박사가 된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감이 많이 부족하고 좀 많이 주눅든 채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근데 제 인생 처음으로 좀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한 게 바로 군대에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한 거였어요. 그때에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근무를 서면서 주경야독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때 이제 근무 서면서 머릿속으로 그날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있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한 이제 부관님이 저를 관리해 주시는 부관님이 그 순찰을 돌면서 저한테 진짜 뜬금없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작두야, 너 저기 지금 하늘에
하늘과 땅이 지금 보이지? 저기 하늘 있고 여기 땅이잖아. 너 하늘과 땅의 차이가 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 있는 거지, 아래 있는 것이지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군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관님이 저한테 되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그럼 작두야, 우주에서는 저 하늘과 지금 너가 서 있는 땅의 차이가 뭘까? 그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우주에는 하늘과 땅의 경계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너의 가능성에 대해서, 너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경계를 정해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저는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친구도 많이 없어요. 친구를 많이 안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고백하건대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무시를 당하고 사실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고 좀 마음의 상처가 그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 그동안 연락도 없고 정말 예전에 저를 무시하고 싸가지 없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연락 당연히 안 했죠. 그리고 사실 통쾌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진득하니 무언가 처음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다는 사실이 뿌듯했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가 생각한 거를 이렇게 존재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 그게 가장 행복했어요. 그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죠, 이런 게. 그리고 그 부가님이 저한테 해줬던 그 이야기는 사실 제가 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해주지 않은 이야기예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게 그분이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제 인생을 바꿀 만큼 엄청 큰 감동이랑 엄청 큰 위로와 씨앗이 됐단 말이에요. 그 씨앗이 자라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의 제 상태에서도 물론 몇 년 동안 제가 변화 없이 제 생각에 고립되고 정체되어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100배, 1000배, 10,000배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불편함을 주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사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왜냐면 상대방이 소중하듯이 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나를 내 스스로가 정하는 거지 타인이 어떻게 감히 나를 정할 수 있겠어요? 감히 누군데? 감히 누가 나를 정해?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나를 정하는 거지. 여태까지 내가 게으르거나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이유는 앞으로 다르게 행동하면 되잖아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서 삶을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사를 한 7번 정도 했어요. 그 이사할 때마다 문 앞에 제가 항상 써놓는 문구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제가 공인중개사를 그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군대 화장실에 붙어 있던 문구예요. 보고 듣는 건 쉽지만 실천은 어려워요. 꾸준히 실천하고 그거를 유지하는 거는 정말 프로예요. 정말 프로의 일이에요. 저도 지금 잘 못하고 있죠. 근데 절대 개인적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안 되는 거는 자신감이에요. 사람은 이룰 수 있어요. 관계는 절대 영원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냥 막 친구처럼 좋았던 사이도 다음날 되면 남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 정말 많고요. 하지만 절대 일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 순간 여러분은 끝이에요. 누가 나를 안 좋게 보거나 비방하거나 그냥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겠지라고 생각할지언정 나는 거기에 대들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멈춰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 나는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나라는 소중한 사람의 인격과 내 가능성을 감히 왜 누가 짓밟게 하냐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길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요. 제 스스로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당연한 이 진리를 참 많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많이 끌려다니고요. 그리고 많이 상처받죠. 그렇게 정체되기 마련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깨기 위해선 그동안 세뇌받았던 생각들에서 탈피해서 한번 공격해보고 한번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불편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싫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독립적인 거 아니겠어요? 독립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표현을 하고요. 그 자기 표현대로 사실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 커서 사실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바로. 결국 강한 자기 표현력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들고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계속 읽어나가는 거고요.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나가는 겁니다. 왜? 당연한 사실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운명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절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말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종속된 채로 살아가는 그런 매트리스 속에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주인공 네오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돼서 매트리스 속에서 나와서 내 자신의 삶을 내 생각대로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것이 바로 이 집스커버리 브랜드의 저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집스커버리의 뜻 여러분들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집스커버리, 잡스커버리라고도 하고, 뭐 누구 어떤 새끼는 조스커버리라고도 하는데 집스커버리입니다. 이 집스커버리가 뭐냐면 결국에는 집이에요. 집을 발견하자인데, 저는 육체적인 이 몸이 거하는 집을 발견하는 거는 초보죠. 그건 초보예요. 제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그 진정한 브랜드의 목표와 가치는 바로 마음의 집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떤 사람으로 발현할 것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가치가 제 집스커버리 채널 브랜드에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채널에 다른 채널 보니까 저를 따라한 그런 네이밍도 있는데 감히 집스커버리에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700여 개, 그 누구도 관심 없다 하더라도 조회수가 아주 개 털리더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이 영상을 찍어대는 이유는 결국 이 브랜드의 가치가 엄청나게 심어져 있기 때문이고, 지금은 미약하더라도 제가 꾸준히 하는 이유는 결국엔 내 생각대로 반드시 브랜드가 커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누가 개 쥐라를 떨든지 계속 그러든지 말든지 제 길을 가는 겁니다. 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가지가 없으면 어떻나요? 아니 그럼 언제까지 눈치 보고 살아야 되나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돼요. 싸가지 없을 때도 있어야 돼요, 솔직히.
어떻게 얌전히만 있고 세상을 살아보겠습니까? 아니, 당장 물려 죽겠는데 거기에서 가만히 얌전히 있으라고요? 이 짐승 같은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불편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싸워야죠. 이겨야죠. 그리고 가장 사실 이겨야 될 거는 내 스스로예요. 그랬을 때 사실 얌전한 거지, 내 힘도 없는데,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간다? 그거는, 사실 약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함 속에서, 평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이 정말 길었는데, 이 책 18,000원인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하죠.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사실 남의 말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책은 저한테 뭐 강요하지도 않고, 조언하지도 않죠. 다만 제가 능동적으로 읽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흡수할 뿐이에요.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좋았던 문구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은 마치 철의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를 망가뜨린다. 자주 사용하는 열쇠는 언제나 반짝거리게 마련이다.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제 2024년도 다가고 있는데, 솔직히 2024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끌려다니는 해였다고 보고 싶어요. 끌려다니는 해였어요. 팩트로. 한 2, 3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이고요. 제 책임이에요. 앞으로 종속된 채로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생산자가 돼야 되고, 삶의 주관자가 돼야 되고, 문화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절대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하루에 만약 우리가 2시간에서 1시간만 꾸준히 한 분야를 목표적으로 잡고 파고들 수 있다면, 인생이 약 한 5년 후에는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달라지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간절히 달라지고 싶어요. 제가 3년 동안 달라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전하려고 했고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변화하려고 말만 했지 행동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태까지 봤다는 것도 기적인데,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지금은 게으르지만 변화를 추구해서 진실로 행동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저는 모였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우리 생각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한번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